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KJSO에 지원하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KJSO 화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간단히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KJSO 교육은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IJSO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즉 실라버스를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래서 IJSO에서 가르치는 화학 분야에 대한 내용은 크게 대영역 1에 해당하는 particles, waves, and metals가 해당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입자, 파동, 물질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중에서 화학과 관련된 부분의 작은 영역, 소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What things are made of, periodic table, atomic structure, state of matter and its properties, basic organic chemistry. 자, 먼저 나온 What things are made of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는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가 있죠. 자,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화학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자, 이온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속에서 각각에 대해서 질량수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고 동위원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eriodic table, 주기율표죠. 결국 여러분 주기율표에서는 각 주기와 족에 대해서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즉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주기적인 성질이 있으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주기적인 성질이 있고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주기율표에서 주기적인 성질을 보이는지 배우게 됩니다. 특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해당하는 부분, 즉 오피탈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IJSO 국제대회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매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남아있는 atomic structure, 원자 구조죠. 자, 아까 언급했듯이 원자 핵과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 구조에서 자, 전자들의 수에 따라서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의 변화에 의해서 동위원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ate of matter and its properties, 말 그대로 물질의 상태, 기체, 액체, 고체와 관련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배우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특성들을 배웁니다. 물론 가장 많은 양은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한 부분 배우고 고체는 일부분만 배우게 됩니다. 특히 금속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공유결정이나 원자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영역에 해당하는 Basic Organic Chemistry, 그야말로 기초 유기화학인데 복잡한 유기화학, 명명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로 탄화수소 물질. 자, 워낙 전 세계 IJSO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우리가 흔히 쓰기는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주성분인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자, 그 다음에는 대영역 세 번째가 화학 파트입니다. 자, 여기의 제목은 interactions, 상호관계죠. 자, 작은 소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type of chemical bonding, nature, structure and strength, 그 다음에 chemical reactions. 참고로 대영역 이 두 번째 영역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로 물리에서 다루고 화학은 대영역 3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자, 여기 아까 소영역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결국 화학결합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웁니다. 자, 물론 화학결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과 같은 매우 강한 결합뿐만이 아니라 분자 사이의 약한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력,
쌍극자, 힘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후의 화학 반응식의 균형 방정식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스는 그야말로 화학에 대한 양적 관계, 화학 양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케미컬 리액션스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자량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 반응식도 완성이 되어야 정량적인 값들을 여러분이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유효 숫자를 다루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소 영역을 보시면 diffusion, osmosis, and surface tension, 그 다음 principle of thin layer and paper chromatography, 그 다음에 electrochemistry, gases. 자, 먼저 diffusion, 확산이죠. 그 다음에 osmosis, 삼투압이고요. 그 다음에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입니다. 자, 물론 물리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생물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화학에서 다루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웁니다. 특히 삼투 같은 경우는 몰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고 결국 묽은 수용액의 성질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증기압 내림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킵니다. 자, 표면 장력은 주로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 주로 다루는 게 물이다 보면 물과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예를 들어 에탄올 이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화학과 생물에서 가장 많이 또 공통으로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작년에 2018 IJSO에서도 이 문제가 생물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 부분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 관련된 이론 및 실험을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이죠. 자, 물론 여러분 전기화학에서 화학 전지에 대한 반응을 주로 배우고요. 전기 분해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 분해가 워낙 부반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지대에서는 기준값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없어서 주로 화학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룹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전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패러데이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배우는 거죠. 자, 대영역 네 번째. 자, 여기는 큰 주제로 structure, properties and functions를 배우고요. 자, 소영역으로는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catalyst, 그 다음에 reaction rate, oxygen base, reactions of aqueous solution 등을 배웁니다. 자, 소영역들을 보시면 homogeneous, 균일한, heterogeneous, 불균일한, 촉매, catalyst, 촉매죠. 그 다음에 reaction rate, 반응 속도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oxygen base, 산염기죠. 자, 산염기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실험 문제가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산염기 적정 실험을 다루고 그때 기본적으로 평형상수와 관련된 부분도 연결시켜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actions of aqueous solution, 말 그대로 수용액 상태에서의 반응이죠. 그래서 실제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평형상수를 제공하면서 그 평형상수 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들을 실제 구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영역은 시스템. 자, 여기에 소영역 분류된 부분들은 equilibriums, thermodynamic systems. 다시 얘기하면 평형과 그 다음에 열역학, 열동력학 시스템을 배우죠. 자, 여러분 평형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형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형에 대해서 평형상수 구하고 반응지수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형상수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평형상수 정의로부터 물의 자동이온화상수, 산의 해리상수, 염기의 해리상수 등 다양한 평형상수를 배웁니다. 자, 이때 여러분 평형상수와 관련된 것들은 역시 주어지는 실험적인 계산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유효수자까지 정확히 구하는 부분들이 역시 평가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머다이내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열동력학 시스템. 자, 보통 여러분 열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리에서 많이 다루고요. 자, 여기는 주로 열화학 반응식,
헤스 법칙, 그 다음에 열량을 구하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KJSO에서는 화학 교재로 줌달의 일반화학 제9판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현재 1단계이기 때문에 요 대학교 교재인 일반화학 책은 지금 바로 공부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현행 있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화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줌달의 일반화학 책을 사서 보지 마시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화학 1, 2 교과서 및 화학 1, 2 내용에 대한 개념서를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그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개념 중심의 내용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개념 중심의 내용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모든 개념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그 1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실제 다방면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온라인 과제로 주어지는 정도에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진행하셔도 충분히가 없습니다. 자, 아울러 화학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이제 1단계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질량 단위, 길이 단위, 시간 단위, 온도 단위, 전류 단위, 물질의 양에 대한 단위 또는 조도에 대한 단위들을 배우는데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질량과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리터를 쓰겠죠. 이런 것들을 주로 여러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 온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주로 다룬다. 물론 온도는 여러분 대다수가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섭씨 온도도 물론 여러분 같이 다루고요. 다만 섭씨 온도가 주어졌을 때 켈빈 온도로 변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도와 정확도입니다. 자, 같은 양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비록 참값에서는 벗어났지만 내가 측정한 값들이 계속 얼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 값으로 계속 모아지는 거 결과적으로 참값으로 동시에 이동을 시키면 충분히 정확한 참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사격을 할 때 정가운데를 맞춰야 사격에서 만점인데 이상하게 나는 저 바깥쪽 두 번째 원에만 계속 총알이 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사격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원 위에 올라가 있던 그 관역들을 가운데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마 사격보다는 양궁이 더 이해가 쉽겠네요. 자, 여러분 양궁에서 가운데 10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참값 만점이라면 자, 예를 들어 나는 계속해서 8점만 쏜다. 그럼 8점에 해당하는 같은 점 위치에 계속 화살이 맞춰지면 그 화살의 위치가 10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팔의 위치나 활을 놓는 위치를 한꺼번에 옮겨준다면 이후에 쏘는 모든 화살들은 전부 다 10점 관역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실험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오차 원인이나 어떤 참값에서 벗어난 요인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적용해주면 전체 값들이 다시 참값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물론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어진 참값에 정확히 근접하는가. 물론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참값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을 때 계속 유사한 값들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정밀도가 높은 값들을 정확도가 있는 값으로 옮겨준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정확도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밀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유효 숫자에 대한 계산 부분, 이거는 뭐 비단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나 생물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효 숫자에서 0이 아닌 정수는 모두 유효 숫자에 포함시키고요.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 중간에 있는 0은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은 숫자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만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은 유효 숫자가 하나라고 하지만 자 10.0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점 뒤에 있는 0까지 유효 숫자가 3개가 됩니다. 자, 완전수는 유효 숫자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단위 환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밀도를 구할 때 부피분의 질량, 즉 질량 나누기 부피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단위를 이제 환산하는 부분.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피에 대한 단위가 리터만 있는 게 아니라 미터의 세제곱 또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처럼 길이의 세제곱도 부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도 섭씨 온도 도시를 그 다음에 켈빈 온도 K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풀이 과정과 답이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답만 맞는다고 해서 실제 국제대회에서는 점수를 다 만점을 주지 않습니다. 답도 전체 부분 점수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좀 틀려도 풀이 과정이 전체가 맞으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정확히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몰수를 물었으면 몰수로 답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질량이나 다른 화학식량으로 답을 할 경우에는 비록 그 답이 환산시키면 맞지만 최종 정답에서는 감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학 법칙이 있죠. 여러분 질량이 보존되는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질량비가 일정한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 반응은 핵이 관여하는 핵 반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질량이 보존되는 전자들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